한 달에 11,000원만 투자하시면은 정품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고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자기 실력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리더 강사 이상은입니다. 전번 강의 영상에 포토샵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좀 또 문의 전화가 많아서 이번에는 포토샵 CC 2020 버전을 한번 설치하는 것을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사진 작가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품이 아닌 크랙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품과 크랙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 설치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품과 크랙의 차이점, 첫 번째로 크랙은 업데이트가 불가합니다. 어도비사에서 매월 업데이트를 하죠. 많을 때는 2번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랙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신기능을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신기능들은 구버전의 기능보다 훨씬 쉽고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랙판은 프로그램의 오류가 자주 일어납니다. 포토샵 CC, 라이트룸 CC, 브릿지 CC, 카메라로 CC 등은 PC에만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어도비 서버에서 인터넷으로 라이브러리, AI 알고리즘 등을 서포트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품 등록자가 아닌 크랙 사용자는 서버의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오류가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크랙판은 보안이 아주 취약합니다. 크랙은 어떠한 프로그램의 복사 방지, 암호를 풀어서 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도 사용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해커보다 더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래커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내부에 침투하여 암호를 풀고 배포를 하면서 거기에 악성 코드를 넣어서 배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도비 클라우드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정식 라이센스 사용자들에게는 20기가에서 100기가까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죠. 이것이 제공되는데 크랙 사용자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라이브러리를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무료 라이브러리에는 브러쉬, 폰트, 이미지, 벡터, 플러그인, 필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크랙판은 비안스, 이미지 스톡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 라이센스가 아니면은 비안스 공유라든가 이미지 스톡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중에 크랙판을 이용해서 제작하거나 보정을 한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 메타데이터에 보정 제작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크랙판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이므로 언제든 개발자가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러면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도비사에서 크랙판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크랙판 사용자보다 정품 사용자가 많아서 수지타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랙판으로 사용하다 일어나는 오류, 피해 이런 것들을 어도비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랙판 사용자도 잠재적 어도비사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8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그 이상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럼 크랙판을 사용하는 분들은 왜 크랙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PC 설치형 때 수백만 원 하던 가격에 비해 지금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지금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CC 버전은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가격이 없고 옛날 설치형 버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어도비 CS 디자인 스탠다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170만 원이 넘게 나와 있네요. Nope. 예전에는 한 600만 원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수백만 원 하던 가격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졌지만 그렇지만 크랙판은 무료잖아요. 공짜니까 거기에 비하면 비싼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크랙판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뭔가 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빈도가 적어서
월정액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해 가지고 혹시 방치하진 않을까 싶어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감히 말씀드립니다. 정품을 사 가지고 설치를 하면 자주 사용하게 돼 있어요. 크랙판은 공짜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한 달에 11,000원만 투자하시면은 정품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고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자기 실력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포토샵 CC 2020 정품을 설치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치하러 가자. 렛츠고! 자, 설치하기 전에 포토샵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포토샵을 컴퓨터와 노트북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시작이 반이라고 포토샵을 설치만 완벽하게 하면 정말로 포토샵 공부의 절반은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강생들에게 포토샵을 수강하기 전에 노트북에 포토샵을 설치해서 오라고 했더니 밤새워서 설치하다가 하다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포토샵, 라이트룸, 브릿지, ACR 이런 것들이 설치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사용해 오던 국산 프로그램 설치와 정서적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토샵의 컴퓨터 설치는 어느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도 못했는데 사용법부터 강의를 들어야 하니 이게 뭐 수강생들은 정말 난감하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컴퓨터 화면으로 어도비사에 들어가서 어디서 어떤 포토샵 요금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지 그 진행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어도비라고 치죠.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어도비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합니다. 어도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크리에이티브 TV 및 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창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은 모든 플랜 및 가격 보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는 어도비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분류해서 판매하는 페이지입니다. 사진작가로 포토샵, 라이트룸, 브릿지, ACR만 구입하고 싶으시면 포토그래피 이것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구매하기를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로 묶어서 사진작가들에게 저렴하게 월정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포토샵 단일 제품 판매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토샵 단일 상품인데도 2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포토그래피 패키지가 아주 저렴한 편이죠. 이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구입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함께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 총 금액이 62,000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요 옆에 있는 모든 앱 62,000원짜리를 그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모든 앱을 다 사용하는 거죠. 이 모든 앱 패키지가 62,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그냥 맨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포토그래피 월정액 11,000원으로 월간 플랫 11,000원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보면 개인 있고 기업 있고 학생 및 교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다 틀립니다. 패키지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나 교사 같으면은 모든 앱 패키지로 23,100원에 어도비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그 앱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앱이라는 말은 프로그램이란 말, 소프트웨어란 말하고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거죠. 모든 앱을 23,000원에 쓴다는 것은 학생이나 교사를 그만큼 우대해서 할인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되는 분은 교육기관 소속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어서 개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도 필요하고
출판도 가끔 하기 때문에 인디자인도 사용해야 되고 유튜브나 강의를 위해서 영상 편집을 자주 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모든 앱 패키지를 원간 플랜 월정액 납부 조건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월간 플랜이나 뭔가 하면은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핸드폰 약정 요금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을 약정하면 저렴한 요금을 이렇게 내면 되지만 만약에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할 때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오늘 여기서 포토샵에 설치하는 것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뜨죠. 로그인을 위한 화면이 나옵니다.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계정을 만들 때 예전에 어도비에 가입했던 기억은 모두 지워버려야 됩니다. 다시 계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계정을 지메일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이름과 성을 적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영문으로 꼭 안 적어도 됩니다.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암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번은 최소 8자 이상이어야 되고 영어로 소문자, 대문자, 숫자, 기호가 모두 들어가야 되고 자신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밀번호가 완성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암호 만들기가.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된 게 있죠. 초록색으로 된 거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거 이렇게 X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조건을 안 지켰다는 거지. 소문자를 안 적었든지 대문자를 안 적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안 적은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랬지만 대문자를 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적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3개밖에 안 적으니까 최소 8개 이상을 적으라고 그걸 충족을 안 했다고 이렇게 붉은 글씨가 뜨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다시 그리고 또 밑에도 있네요. 하나 이상의 숫자나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다 충족이 된 거예요. 비밀번호가 제대로 완성이 되었다면 왼쪽에 체크 모양이 다 초록색으로 바뀌고 빨간 글씨가 없어지고 이런 화면이 이제 다 됐다는 이렇게 체크, 그린색 체크가 밑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뭐 생년월일을 입력시켜 주세요. 이렇게 체크가 다 됐으면은 체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했으면은 국가 지역에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거 체크 박스를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은 프로필 사진은 안 넣는데 이렇게 그 이미지가 프로필 사진으로 됐고 이렇게 계정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는 계정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네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그 어도비 계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사용한 그 이메일 계정과 비번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메일을 여러 개 사용하고 또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메일을 사용한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계정은 나중에 비번 등을 분실하거나 재설치를 할 경우 꼭 필요합니다. 등록한 이메일로 메일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메일 계정에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비밀번호 재등록하라고 메일로 왔는데 그 메일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모른다. 이러면 참 난감하죠. 비번 같은 경우도 생소한 단어고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 비번은 잘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비번을 모르면 로그인이 안 되고 또 로그인이 안 되면은 우리가 정작 포토샵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포토그래피 밑에 하단에 있는 구매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제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입할 때는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뭐 롯데카드, 신한카드, KB카드 다 되네요. 삼성카드, 농협카드까지 또 뭐 이거 하나은행 카드까지 하나카드까지 다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사용들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 하단에 보면은 VAT ID라는欄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으시면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주문하기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상은님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위해서 새롭게 하나 또 가입을 했네요. 아, 어도비만 돈 벌게 해줬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주문 번호하고 금액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라이트룸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틀려졌는데 지금 설치하는 방법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걸 안 해보고 하니까 그랬는가. 그리고 참 굉장히 쉽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공인인증서고 뭐고 이렇게 넣고 막 많이 하라 그러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결제 시스템이 간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하고 몇몇 나라만 공인인증서를 쓰지 다른 나라는 거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있으면은 공인인증서가 없어질 것 같아요. 라이트룸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물어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초급자라고 적으세요. 나의 직업은 뭐 직업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뭐 사진 작가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예, 다운로드 목적, 뭐 개인 전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크롬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을 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라이트룸이 깔려서 실행이 되네요. 엄청 빨라졌네요. 아, 라이트룸이 이렇게. 자,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게 혼동이 되었는가 보네요. 이게 지금 저는 설치가 컴퓨터에 다 돼 있어 가지고 얘들이 돼 있는 거를 인식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이렇게 받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냥 열기만 돼 있네요. 아, 의미가 없네요. 이러면은 강의를 진행하려고 새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핸드 설치를 하는 거를 시연을 해 보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벌써 다 얘가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는 걸 인식을 해 버려 가지고 이렇게 또 아이디도 제 계정도 바뀌었어요. 제 프로필이 떠네요. 아까 했던 지메일에 그 아이디가 했던 아이디가 아니고 옛날에 기존에 제가 썼던 아이디로 이렇게 나오네. 넘어가네. 어제 업데이트가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업데이트만 이제 포토샵 CC 업데이트를 포토샵을 키나가지고 충돌 취소 업데이트만 조금 이따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포토샵을 열어놨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업데이트나 설치할 때는 모든 그 어도비 관련 제품들을 다 꺼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에서 이제 모든 관리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제거를 한다든가 모든 관리를 여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라이선스가 없는 제품도 무료 시험판으로 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포토그래피 패키지로 했으면은 포토샵하고 브릿지하고 카메라 로우하고 라이트룸하고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없는 거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뭐 인디자인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아크로ባት DC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무료 시험판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시험판은 사용 기간이 일주일 딱 7일입니다. 그거를 어도비 여기서 어도비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은 계속 쓸 거냐 결제를 할 것이냐 결제를 하라고 나오죠. 결제를 안 하면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포토샵, 라이트룸, 브릿지, ACR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를 할 때 영어로 설치할 것인지 한글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많이들 물어오시는데 저는
모두 한글로 설치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포토샵과 라이트룸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관련 책들이 영어 위주로 돼 있었고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영어 버전 위주로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 하려면은 영어 버전이 좋다고 해서 영어 버전을 많이 깔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스킬의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하기만 가능한 거죠. 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튜토리얼 영상도 한글 자막이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으로 강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글로 강의를 받으면은 원리를 이해하기 쉽고 원리를 이해하면은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지만 무작정 외우고 따라하기만 하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실력이 더욱 늘어나고 그 늘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오 때문에 또 영문 버전을 설치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가오 때문에 영어 버전을 사용하는 허세보다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한글 버전 설치를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포토샵의 모든 강의는 한글 버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버전으로 설치하세요. 자, 이렇게 포토샵, 라이트룸, 브릿지, ACR 네 가지 제품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었다면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열기가 돼 있으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어도비사 제품이니까 앞에 어도비 뭐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포토샵이 저는 다 깔려 있죠. 이렇게 포토샵이 여기 있나요? 20 여기 있네요. 을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립니다. 자, 포토샵이 이렇게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브릿지 같은 것도 자주 쓰니까 브릿지도 바탕화면에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포토샵 밑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라이트룸도 또 자주 쓰니까 라이트룸도 바탕화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고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토샵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세히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뜹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포토샵 CC 2020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고정시키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냥 프로그램들은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프로그램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폴더도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포토샵을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 강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함께 멋진 사진 작가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 열공하러 가자. 렛츠고!